자, 오늘도 수업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지금까지 문제 풀고 채점하고 숙제를 선생님한테 보낸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수요일 지나고 요번 주 금요일까지 숙제를 안 낸 사람은 명단을 선생님이 보낼 거고 꼭 숙제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제 푼 거 많이 틀린 친구들 있지만 진짜 많이 잘 푼 사람들도 많아서 한 번만 이거 이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 자, 일단 먼저 봅시다. 우리 조선의 건국 1번 다음은 가부터 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오. 자, 일단 우리 이거는 순서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중요하다고 그랬어.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 명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채영장군과 우왕이 요동을 정벌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성계를 보내게 되지. 어디로? 이 요동 정벌하라고 위쪽으로 보내게 돼. 근데 위화도라는 섬까지 간 뒤에 이성계 장군이 회군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그게 위화도 회군이고 이름으로써 다시 되돌아온 이성계가 그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신들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정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고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그렇지, 한양으로 수도로 옮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라다 가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다음 업적을 이룬 왕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우리 5명의 이 왕들의 중요한 업적은 꼭 알아둬야 돼. 꼭 중요해.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자, 일단 먼저 보면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자, 시작은 어느 왕 때 시작을 했고, 그렇지, 세조 때 시작을 하였으나 완성은 언제 하였다? 그렇지, 성종 때 하였다. 그래서 미음. 그리고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선생님 그때도 말했지. 호패법 꼭 잘 알아두라고 했던 거.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그건 누구다? 그렇지, 태종. 왕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태종이지, 이방원. 그리고 직전법을 실시하고 군사제도로 정비하신 분. 자, 직전법 하면 누구냐? 그렇지, 세조가 된다는 거죠, 세조. 그리고 집현전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를 했는데 이때 나왔던 게 훈민정음이었죠. 이건 당연히 디귿 세종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 다음 괄호 안의 단어 중에 알맞은 것을 골라서 옳은 내용으로 완성하시오. 태종 이후 조선은 무슨 정책을 펼치고, 그렇지, 4대 외교를 펼쳐서 경제적과 그리고 문화적 신리를 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종은 여진을 정벌해서 압록강 유역에 4군 6진을 설치를 했지. 그래서 4군에는 어느 장군을, 그렇지, 최윤덕 장군, 그리고 육진에는 그렇지, 김종서 장군님을 보내서 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였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자,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위화도 회군을 했고, 그리고 과정법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는 가라는 이제 그 전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네.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자, 사병흑파는 어느 임금님? 태종. 직전법은 세조. 한양천도한 태조. 집현전 설치는 세종. 근데 봐봐, 조선을 건국하기 전이니까 태조 때 일이란 말이야. 근데 태조 때 이 조선을 건국을 하고 나서 한양을 천도했기 때문에 이 한양천도는 맞지가 않아. 그럼 뭐다?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한 거. 누구? 온건파 사대부 중에서도 정몽주를 제거를 했지. 그래서 제거를 한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어. 왜? 온건파 사대부가 주장했던 건 뭔데? 고려라는 나라를 지키고 제도만 바꾸자 라고 했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제거를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하게 되죠. 자, 그리고 2번.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된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자, 일단 한강이 흘러서 교통이 편리하였다. 맞지? 그래서 지금 서울에도 한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급진판 신진사대부의 세력 기반이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풍수지리설에서 명단으로 꼽힌 곳이었다. 그렇지.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외적 방어에 유리하였다. 맞고. 그리고 한반도 중앙에 있어 전국 통치에 효율적이었다. 맞지. 그래서 여기가 아직까지도 발전이 되어 있었고 서울이 제1의 수도가 된 거죠. 이때부터. 자, 그리고 3번. 자, 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양을 도읍지로 정했고 유교 사상에 따라 한양을 정비하였고 그리고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그리고 개인의 능력보다 출신 신분을 중시한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 자, 이건 어디냐? 고려 때야. 이건 고려 때. 이때는 뭐였냐면 개인의 능력을 좀 더 중시해줬어. 그래서 출신 신분보다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했었고 그래서 귀족 중심이 아니라 양반 중심 사회였다는 거. 그거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4번이 정답. 고조선을 계승하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그래서 고조선의 조선. 그리고 조선의 신흥무인 세력과 신흥무인 세력 누구? 이성계와 그리고 급진파 신진사대부 누구? 정도전. 그렇지. 주도로 건국이 되었고. 자, 4번. 다음 조선 전기 왕들의 업적을 옳게 연결한 것. 자, 이런 문제 잘 나오고요. 자, 보면 태조 직전법을 실시한 건 누구다? 세조. 호패법을 실시한 건 그렇지 태종. 그리고 선종 때 완성했고 태종 때 사병합파까지는 맞았는데 훈민정음은 누구? 그렇지 세종. 그리고 세조 때 군사제도 정비까지는 맞았는데 사군육지 설치는 누구? 세종 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6번.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태종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패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호패법. 호패법은 뭐지? 자, 호패법. 그리고 세조는 무엇을 실시해서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다. 자, 토지제도로 말하는 건 뭐? 직전법. 왜? 그 전에 과전법은 전현직 모두 주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직전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2번. 그리고 위 글의 기억, 니은 실시한 공통적인 목적. 자, 공통적인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거지. 호패법을 하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해서 그 군역도 확보하고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인들도 확보할 수 있고 이 직전법도 똑같아. 마찬가지야. 현직 관료들에게 줄 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7번. 자,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세종의 정치 이념을 가장 적절한 것. 자, 세종은 유능한 재상을 등용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러나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왕이 직접 처리하였다. 그러면 일반 사무는 누가 처리하였다? 의정부가 처리하였다. 의정부가 처리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한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6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조 직계제를 썼던 왕은 누가 있었어?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가 뭐야? 왕의 권한이 정말 높았던 거지. 일반 사무든 인사와 군사권이든 모든 것을 다 왕이 처리하는 그런 6조 직계제. 이거는 누구였냐면 태종과 그치 세조가 되겠지. 이렇게. 자, 8번 문제를 풀면 자, 땡땡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 행정 조직과 여러 제도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근데 언제 때 완성됐다? 성종 때 완성되었다. 자, 그럼 이건 뭐다? 그렇지. 경국대전이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 경국대전.
누구, 언제 때 시작됐고 언제 때 완성되었는지. 자, 9번, 10번. 자,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린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자, 사군육지 개척을 통해서 확장된 북쪽 경계선을 지도에서 모두 고르면, 자, 사군, 육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양대로 지금까지 쭉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때부터 지금의 우리나라가 되는 거지. 이 영토가. 그래서 사군, 육진. 사군, 육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위치, 사군, 육진. 자, 그리고 조선전기 대외관계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 대외관계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게 되면 류큐자와 시암과도 교류를 하였다고 했고, 그리고 건국 초기부터 면과 사대 관계를 맺었다? 아니지. 조선 초기 때는 누가 주도를 했었는데? 태조가 주도했잖아. 태조가 누군데? 이성계지. 이성계는 명과 사대 관계를 했었나? 아니지. 처음에는 요동정벌을 추진해서 명과 대립을 하였으나 언제 때부터? 태종 때부터. 태종 때부터 사대 관계를 맺었다는 거. 태종 때부터. 그러니까 건국 초기에는 요동정벌이다 뭐다 이래서 이성계는 물론 요동정벌을 하러 갔으나 다시 되돌아온 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지. 대립을 했었던 건데 이제 태종 때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사대 관계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일본과의 삼포 개항에서 교류를 허용했고, 이게 회유책, 그리고 외구를 소탕하기에 스시마를 토벌했다, 이게 강경책이었고, 그래서 얘네한테는 교린 정책을 펼쳤잖아. 교린 정책. 누구한테는? 일본과 여진한테는. 그리고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과 제한적으로 교류했다. 이것도 회유 정책. 그래서 여기 보이지?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는 교린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여진과 일본 중에 조선 협력하거나 기순하는 자들에게는 관직과 토지를 주었다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